'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시계태엽 오렌지입니다. 우선 주인공은 이 화면에 나온 알렉스, 10대 후반 청소년입니다. 돈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무차별적으로 친구들과 폭행을 저지릅니다. 또 다른 무리들과 싸우기도 하는데 뚝배기! 패거리 싸움 후 미친놈처럼 차를 밟는 알렉스. 열심히 밟아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을 독학했나 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합니다. 친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 힐링이었어. 안타깝게도 곧 한 명이 들어가자 한 명이 나오는 마법의 호수. 다시 입수. 열심히 놀고 다른 가정집에 들어온 알렉스. 저 옆에 뭐가 움직이는 걸까요? 설마 그거? 네, 맞습니다. 그 조각으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깜빵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호대장은 분노조절 장애입니다. 선 뒤에 서라는 걸 저렇게 큰 소리로? 설마 했는데 분조장이 확실합니다. 이 시기에 정부에서는 사상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루드비코 요법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알렉스. 역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경호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실험체가 된 알렉스는 약물을 투여받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계속 보아야 했습니다. 루드비코 요법이 끝난 뒤에는 알렉스는 더 이상 폭력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밟혀도 아무런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성적 상상을 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법이 끝나고 가족에 돌아왔지만 외면당합니다. 길거리에 나서서 걷고 있는데 하필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가 폭행했던 노숙자였습니다. 당연히 두드러 맞습니다. 경찰 둘이 와서 말립니다. 일이 끝난 줄 알았으나 경찰들이 옛날에 물에 빠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외진 곳으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합니다. 피떡이 되어 한 가정집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집은 자신이 옛날에 폭행을 저질렀던 집이었습니다. 루드비코 실험 과정에서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사용했는데 알렉스는 이 음악을 들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집에서 이 음악으로 고문을 받고 결국 참지 못하고 뛰어내립니다. 병원에서는 역 루드비코 요법을 받게 되고 내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받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충분한 급여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언론 앞에서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시에 성적인 상상을 하는 알렉스.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몇 가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시계태엽 오렌지. 일단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시계태엽은 인공적이고 계산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자연적인 느낌을 주죠. 자연적인 인간 본성을 인공적인 기술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분석 대상은 배경입니다. 미래의 디스토피안 사회를 그려냅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로 연출이 됩니다. 규칙과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라고 노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들보다는 훨씬 더 적나라하게 폭행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차마 올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이 영화는 주인공 알렉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잔혹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자 시점을 통해 알렉스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심리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시점뿐 아니라 알렉스 인물 자체도 조금 특이한데 못 살고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알렉스는 배운 사람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 만들어내는 언어 유희, 그리고 매너를 중시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알렉스는 베토벤을 무척 좋아하며 9번 교향곡을 자주 듣습니다. 범죄자는 못 배웠다는 통념에 상반되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로 노래 설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면은 폭력적인 반면에 노래는 굉장히 발랄합니다. 아이러니인 동시에 얼마나 알렉스가 이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우리 사회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중에 제가 고민해본 첫 번째 문제는 범죄자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알렉스가 1인칭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사회에 던져진 알렉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장면들은 연민과 동정을 유발합니다.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민해볼 문제는 과연 루드비코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인체 실험을 통해 알렉스는 악에 대한 거부감을 얻게 됩니다. 자의, 즉 자신의 도덕적 결정이 아니라 폭력을 하려 했을 때 동반되는 육체적 고통이 알렉스로 하여금 선을 실천하게 합니다. 심지어 알렉스는 자기 방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boy has no real choice, has he? Self-interest. The fear of physical pain drove him to that grotesque act of self-abasement. Its insincerity was clearly to be seen.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주체성과 결정권을 잃은 알렉스는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강제적 억압을 위한 인체 실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게 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해볼 문제는 개인이 희생되는 정치에 대해서입니다. 이 영화에서 알렉스는 정치의 희생양입니다. 여당에서는 재벌물 줄이는 실험체로 사용이 되었고 야당에서는 여당의 인권 유린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저널리스트의 개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야당 인물들은 심지어 알렉스를 자살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여당은 알렉스를 위하는 척하며 알렉스가 반강제적으로 희생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시계태엽 오렌지는 선과 악, 자유의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시사점을 안겨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보고 난 뒤
조커와 기생충만큼의 찝찝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커나 기생충을 좋아했다면 꼭 시계 태엽 오렌지도 추천합니다. 이상 미니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